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5월 12일 시선 12번째 순서, 키워드는 변화, 당연하지, 그리고 강물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작점인 동시에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황교안 씨는 국무총리 직함도 내려놓습니다. 변화. 단순히 공직자들 얼굴이 바뀌는 것에 변화라는 말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가 전남도지사 자리를 내려놓기로 하고 서울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KTX 특실을 예매했지만 밀려드는 전화를 받기 위해 연결통로 보조의자를 이용했습니다. 이낙연 지명자는 이 당연한 행동으로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열차 승강장까지 승용차로 이동하고 버스 정류장에 의전 차량을 대기시켰던 전임자와 비교됐기 때문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17초에 걸쳐 느릿느릿 조심스레 검찰에 대한 민정수석의 수사 지휘 범위를 물었습니다. 조국 수석은 단 2초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된다. 받아쓰기에 능했던 기자들, 질문에 익숙치 않은 기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 청와대에서도 보게 되나 앞선 기대를 하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기자, 그것도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을 부른 특종의 주인공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한다는 내정설이 돌았습니다. 현직 기자가 공직이나 정치권으로 이직할 때 반드시 일정 기간의 단절기가 있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 윤리에 위배되고 민경욱, 정영국 등이 똑같은 이유로 비판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변화의 한계를 드러낼 뻔한 이 사례는 없었던 일로 정리되면서 언론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새 정부가 자가당착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정기능, 비판 수렴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외에서도 변화의 사례가 보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성근 씨가 SBS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8년 만입니다. 모두 당연한 일이지만 변화의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비정상 몰상식을 경험해서 이런 일들이 반갑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저 당연할 뿐 반갑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뉴스가 되지 않을 때 상식이 회복됐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의 서막은 열린 듯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바야흐로 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럴까요? 여러분 손으로 뽑은 대통령 기사가 많아서 바뀌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언론은 관련 기사를 쏟아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새 대통령 관련 뉴스에서 시민과 포털의 선택이 어떻게 달랐는지 도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각입니다. 이로부터 약 6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국가정보원 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였던 만큼 포털 많이 본 뉴스엔 인사 관련 뉴스가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네이버 50위 안에 인사 관련 뉴스가 7건, 다음에선 11건이 포진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2가 각종 내정설, 하마평 기사였습니다. 네이버 7건 중 4건, 다음 11건 중 8건이었습니다. 일파만파에도 인사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이력이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2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내정자가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장면도 관심 뉴스로 선별됐습니다. KTX 보조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승용차로 승강장까지 이동한 황제의전과 대비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내정된 주영훈 전 청와대 안전본부장의 페이스북 글도 일파만파에 선별됐습니다. 주영훈 내정자는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포털 많이 본 뉴스에선 찾아볼 수 없는 뉴스들입니다. 의뢰 당선 직후에 공식처럼 생산되는 대통령 보도물은 인물과 인생 조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인터뷰, 고향과 출신 고등학교 분위기를 전달하는 기사, 그의 인생 역정 등 인간 문재인을 조명하는 기사가 10일 네이버 50위 안에는 8건, 다음은 7건이었습니다. 일파만파에선 이런 종류의 뉴스는 비중이 적었고 대신 참여정부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는 카드뉴스, 참여정부의 교훈을 기억하자는 최강욱 변호사의 칼럼 등이 선별됐습니다. 인간 문재인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진 뉴스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낙선자 뉴스. 지난 10일 다음 50위 안에 7건, 네이버 2건이 낙선자 관련 기사였습니다. 특히 3위에 그친 안철수 후보가 단연 주목받았습니다. 9건 중 7건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일파만파에선 낙선자별로 골고루 뉴스가 선별됐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싸미 뉴스에 달라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 3건을 선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보다 강이 먼저 부른다.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패배하면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했던 홍준표 전 자유당 대선 후보가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풍자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4년 만에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합치해 뉴스 속보 제목 구성을 딴 이 문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SNS에서 널리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장 호응에 문제가 많았던 박근혜 씨를 비교잣대로 삼아서 시대의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 그래서 대한 언론은 계속되길.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첫 사설에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문장입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2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SBS의 대선 특집 방송 중 한 부분입니다. SBS가 대선 당일 생방송으로 진행한 광장 토크쇼에서 정당별로 전현직 국회의원이 한 명씩 나와 당연하지 게임을 벌인 장면입니다. 차마 당연하지를 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아하지. 몰랐지. 창피하지. 미안하지. 회복하기 힘들 것 같지? 당연하지. 학교 선후배도 없고 이제 뭐. 용기야. 사실 막말 대마왕 홍 후보 창피하지. 당연하지 외에는 기복. 현주야, 루이 암스트롱 솔직히 좀 창피하지? 당연하지. 장원아, 안철수 후보가 사람은 좋지. 당연하지. 용주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오고 싶지. 당연하지. 장원아, 안철수가 대통령 될 것 같지. 기본. 네. 이용주, 예. 지난번 TV 토론하면서 유승민 후보 굉장히 부러웠지? 당연하지. 수희 누님, 유승민 후보가 토론은 잘하는데 될 것 같지는 않죠. 당연하지. 용주야, 안철수 대선 후보 뽑은 거 창피하지? 이번에 보실 영상은 뮤직비디오입니다.
3년 전 에비메탈이라는 곡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던 더 훗이라는 그룹이 누구메탈이라는 곡을 내놨습니다. 에비메탈에는 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고승덕 변호사가 등장했죠. 누구메탈의 주인공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누굽니까?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MB 아바타 MB 아바타가 누굽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단디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한 분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이신 장훈 씨를 모셨습니다. 장훈 씨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십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누구보다 크고 절실한 분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훈 씨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해자 중 하나인 언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출연 끝나고 바로 목포 신항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저희 가족들이 지금도 목포 신항에서 한 20분 이상 지금 상주하고 계시고요. 네. 안쪽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서포터 또 기록 이런 걸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록과 지원 역할. 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해수부 기자들이 해수부에다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인양에 대해서 배가 올라왔으면 미수조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습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해역에 지금 발견된 그 미수자 유골 네. 미수자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 발견 위치라든지 또 어떻게 몇 센치의 이 깊이에서 발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 기자분들이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직접 뭐 피해자인 저희가 직접 뭐 해수부와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선조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 중 하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미수습자들 네. 빨리 수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우선 객실 수색을 이제 객실칸 수색을 네.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객실칸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인양 도중에 많이 무너져 내리고 했고 객실 수습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고 해역 그 해역에 지금 펜스를 쳐놨는데 네. 펜스를 쳐놓은 부분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 배를 이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길 때 한 3km 정도 움직였거든요. 네. 그 자리까지 다 해저 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양 부상시킨 이후로 네, 이동한 그렇죠. 경로까지 다. 네.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아직도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사고 해역에서는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 해저 수색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신뢰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저희야 좀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잠수사들 네. 뭐 정말 예우해주고 그 우리 아이들이 아픔을 알 수 있는 잠수사들이 해주셨으면 하겠는데 또 이제 뭐 정부와 계약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건 뭐 상하이설비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광화문에서 네네. 유가족분들하고 잠깐 만났잖아요. 네. 그때 현장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눈물이 많아서 그때 거기 있으면 막 울 것 같아서 예. 제가 일부러 좀 피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신분으로 그때는 이제 당선자 신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 신분으로 정식으로 만날 일정이 조율되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도 피해자지만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요청은 드리겠지만 그런다고 저희부터 만나 주십사 하고 바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1800만 촛불 민심이 이 변화를 바라고 있고 또 개혁을 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거 해주세요 이 손 내밀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좀 이 현안부터 네. 처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예, 만나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갖고 기다리시는 그렇죠. 것으로 이해가 네. 됩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사실 기대가 있는 건 맞아요. 지난해 말에 그렇죠.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박주민 의원 발의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신속 처리 안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네. 그 이제 환노위에서 180일, 그다음에 법사에서 90일, 그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나야만이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총 330일, 330일. 거의 1년이죠. 예, 1년이죠. 지금 야당에서 합의만 해주면 이제 제1야당이 지금 자유당이잖아요. 네. 합의만 해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특조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합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건 정치적으로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이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말씀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합의를 이뤄서 신속히 2기 특조위가 가동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당기려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안이 바뀌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한 대로 가자. 네, 원한 대로 가자. 저희 가족들은 그게 좀 부족한 면이 많은 법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 더 좋은 방법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통해서 또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조위를 계속 만들고 막 했던 거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뭐 제 생각입니다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검경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또 특조위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에 버금가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겠죠. 네. 목포신양의 기자들이 네. 우리 인양 직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취재옵니까? 거의 다 빠졌죠. 거의 다. 네. 왜냐하면 해수부 출입 기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부 출입 기자들이 의문점을 갖고 이상하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든지 저희 인양국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연락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요. 가족협의회 명의로. 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서야 보고 정말 그러네.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이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참 보도자료 내면 기사는 씁니까? 잘 안 써요. 그것도. 언론이 앞으로라도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느 부분을 좀 고쳐야겠습니까? 주문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직접 파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언론들의 그 행태를 보면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거의 뭐 해수부에서 내려주면 그거 받아 써가지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부 똑같은 멘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저 민정수석 되신 분과 그다음에 국정원 원장 되신 분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했어요. 그것도 청와대 출입 기자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그 좀 이렇게 좀 실력 좀 있으시고 연륜 좀 있으신 분들이 청와대에 출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요. 국정원장한테 기자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지금 어떻게 나갈 겁니까? 어떻게 방향이 바뀔 겁니까? 뭐 저희가 뭐 이게 일개 시민으로서 보기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너희들이 지금 했던 것들에 지금 그대로 안내해 주니까 니네가 지금 질문을 못 하는 거구나. 그전에는 질문지를 나눠주고 질문하라고 했을 테니까 지금은 질문지를 안 나눠주니까 니네가 못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전에 초등학교 때 장학사님들 오신다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예.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넌 이 질문하고 넌 이 질문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맞춰보자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예. 4.16 안전공원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주체가 추진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원래 특별법상에 추모시설을 만들게 돼 있어요. 예. 원래 주체는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이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반대 여론이 있습니까? 반대 여론도 있죠. 뭐 없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은 화랑유원지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거기 그 호수가 있는 곳. 예, 네. 아주 일부분인데 거기가 단원고가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학교가 보이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좀 정말 뭐 저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아니면 저기 뭐 그라운드 제로나 이런 곳처럼 이 조감도까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예. 그 국무조정실과 저희가 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국무조정실에서는 맨 처음에 들고 온 안이 그거였어요. 그 5.18, 4.3 뭐 이런 종류의 그 추모 시설 중심의.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피해자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갈 수 있고 또 모든 전 세계 그 세월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숙한 추모나 또는 의무적인 추모가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즐겁게 추모하고 예.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근데 이게 좀 왜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봉안당 시설만 앞세우고 네. 너희들 거기다 봉안당 들어쓰려고 하느냐 막 이런 막 그 일부 그러니까 재건축업 그 조합장들 그다음에 뭐 떴다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저희 추모 시설이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지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로 만드니까 저희는 그걸 안산시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은데 네. 그런 네. 일에 진짜 땅값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예,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목포 신항에 네. 세월호가 지금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거치돼 있고 거기서 조사를 할 거예요. 가까이서 보지도 못해요. 한 400m, 500m 밖에서 철조망 넘어서 못 들어가죠. 예, 네. 보려고 매일 이렇게 오세요. 세월호가 신기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픔을 통감하고 저 배 우리 국민들 304명이 저 배에서 억울하게 죽었지. 저 배가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뭔 배인데 저래 하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다 리본 적어서 붙여놓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또 보면 도움이 될 만한 SNS 계정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는 출연자들 공통 질문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보면 뭐 이제 국민TV 페이스북도 있고 저희 4.16 행동이라는 페이스북도 있고요. 예.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진실을 인양하라 이 그룹도 있고요. 그래서는 어떤 이게 세월호 진상규명에 좀 약간 좀 열린 자세. 네. 저희는 그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침몰 원인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설들 다 인정하자. 인정하고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실을 찾아가야지. 무슨 가설 하나만 딱 믿고 이 가설이 진짜야. 나머지는 다 배제해. 이건 아니다. 이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저희 가족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잠수함 충돌설부터 시작해서 내부 폭발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전부 다 저희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능성은 상정해야 된다. 가능성은 다 상정하고 거기서 배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가능성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옳지 않은 분위기라서 이제 저희 그냥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분들은 좀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이제 좀 이런 면들이 그러니까 있고요. 공론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공론이 좀 더 합리적이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그 그룹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그럼 일반인들도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그룹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훈 선생님 5월 2일 SBS 보도 직후에 글을 쓰셨잖아요. 그 글이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일파만파에 선별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목소리를 내셔서 그 목소리가 다른 일반 언론사가 내는 목소리 못지않게 중요하게 주목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활동입니다. 그 부분도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파 성향의 정치학자나 평론가들은 박근혜 정권의 방송가에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 교수가 고정으로 맡고 있는 YTN 시사 프로그램들입니다. 하나는 45분짜리 TV, 하나는 90분짜리 라디오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YTN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명실상부 YTN의 간판 앵커입니다. 그가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자신의 강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신 교수가 문재인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공약한 것을 대부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실린 신 교수의 해명을 보면 안면 인식 장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인사가 쟁쟁한 정치인들과 매일 대담을 하며 시청자를 만나고 그렇게 인지도를 높여서 교수로 정치평론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공직뿐 아니라 도처에 포진해 있는 신율들. 오늘 커버 스토리에서 변화의 서막이 열렸지만 갈 길 또한 멀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들의 얼굴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